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잘 지내셨어요? 네, 이제 7월달 강의가 시작됩니다. 오늘 원래 바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첫 시간이다 보니까 또 새롭게 이제 모의고사 문풀로 나가기 때문에 잠깐 OT를 좀 하고 그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빨리 온다고 하는데 숨이 차네요. 네, 숨 좀 고르고. 네, 어떻게 공부가 잘 되시나요? 네, 그걸 지금 물어보면 어떡하나 막 이런 거죠. 제가 영역별 문풀이고 그리고 이제 동용모고라는 두 가지 타이틀을 갖습니다. 이제 선생님들이 이런 질문도 하시더라고요. 문풀을 들어야 돼요? 모고를 들어야 돼요? 네, 이렇게. 네, 저는 그 헷갈리지 말라고 두 개가 같은 거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네, 선생님들 문제풀이를 하는 것이나 모의고사를 보는 것이나 사실 목적은 똑같습니다. 뭘까요? 이제까지 공부한 거, 이론으로 내가 이제까지 공부해 왔던 것을 확인하고 더 좀 다져가는 시간입니다. 근데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하나의 문제를 가지고 확장하는 방법이 있고요. 한 문제를 가지고라도 그 주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 가능성들을 따져보는 그런 방식의 접근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 문제를 풀어보는 겁니다. 자동으로 여러 문제를 풀게 되면 그 안에서 확장이 일어나겠죠. 어느 쪽이 효율적일까요? 이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네. 자, 어느 쪽이든지 간에 꾸준히 진행만 된다면 분명히 이전에 내가 몰랐던 부분을 확인하고 정리해 갈 수 있는 그런 효과는 있을 겁니다. 근데 효율성을 따진다면 많은 문제를 풀어본다면 몇 문제를 풀어봐야 적정한 문제를 푸는 걸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네, 만약 우리 시험 문제가 총 몇 문제죠? 2교시가 몇 문제요? 14문제고 3교시가 8문제입니다. 총 몇 문제죠? 22문제예요. 그러면 한 10세트 풀어보면 될까요? 아니, 한 100세트를 풀까요? 별로 안 좋아하시네요. 네. 첫 시간에 이제 그래도 웃어주시기도 하시고 참 네, 좋습니다. 분위기가 좋은 것 같아요. 자, 이게 참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22문제 한 세트를 풀어가지고 제가 지난 강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풀어서 100% 출제가 되면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그래도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네, 문제 나오는 답을 모르니까. 네, 이렇게 풀어서 100% 나온다면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쭉 놀다가 시험 전날 22문제 답만 외우고 들어가면 돼요. 그죠? 근데 이게 10개를, 10회를 풀어서 여기서 문제가 50%만 나온다면, 그죠? 그럼 공부할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갑자기 계산이 안 되시죠? 예, 만약에 10회를 풀어서 100% 나오면 역시 10회만 풀어보면 될 겁니다. 맞죠? 예, 이렇게 맞춰가면 문제수를 많이 해서라도 문제수를 높여서라도 그 안에서 모든 것이 출제되게끔 하면 그러면 뭐가 돼요? 합격 가능성은 높아지고 그 문제 풀어보니까 내가 합격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제가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강의를 하면서 선생님들께 계속 강조했지만 만약에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이제 저는 점쟁이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어떻게든 문제를 출제되는 문제들만 딱 내야 돼요. 근데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문제를 가능한 우리 출제 가능성에 맞춰가지만 똑같은 문제를 낼 수는 없어요.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주제는 일부 일치할 수 있지만 또는 때때로 아주 똑같은 문제들이 거의 그렇죠? 토시 하나 안 틀리는 것 같이 나오는 경우들도 있겠지만 제가 출제진으로 들어가지 않는 이상 그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하는 거냐면 이전에 출제됐던 것들을 통해서 어떤 문제가 비슷한 형태로 출제될 수 있을 것인가, 다뤄질 수 있는 영역이 뭔가, 어떤 방식으로 문제가 다뤄질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보시면서 내가 현재까지 공부해왔던 것을 맞춰보는 겁니다. 공부를 해오고 학습해온 것에 근거해서 내가 문제를 맞출 수 있는지 없는지를 맞춰보시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전체 시험의 영역이 시험 범위라고 하죠. 우리가
이걸 우리 출제자들은 출제 영역이라고 할 겁니다. 출제 영역이 있는데 1번부터 100번까지 출제와 관련된 영역들이 있다고 하면 여기 지금 선생님들이 몇 명이 앉아 계시든 여기서 여기까지 나는 아는 것이 있고 모르는 것이 있다. 또는 절반 정도 아는 것이 있다. 각각 다 평가가 다릅니다. 그죠? 어떤 분들은 100개 중에서 한 10개 정도는 내가 그래도 좀 정리가 됐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여기서 정리라 하면 문제로 출제됐을 때 내가 답을 정확하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나는 한 50개는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죠? 또는 오늘부터 공부를 시작하기 때문에 난 전혀 모르겠다. 여러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7, 8, 9월 강의는 뭘 하는 거냐면 시험 범위와 출제 영역이 있으면 적어도 내가 어떤 것을 알고 어떤 것을 모르는지를 정확히 분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아는 건 확실하게 정리하면 되고 모르는 건 알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했던 거 내가 1월부터 6월까지 공부를 했는데 머릿속에 남는 게 하나도 없다 이러면서 막 좌절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거든요. 이제까지 6개월은 다 어디로 갔는가, 내가 열심히 매주 직강에 나오고 인강을 들으면서 공부를 했는데 머릿속이 다 내 머릿속에 지우개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들 하시지 말고, 그렇죠? 오늘은 완전 이제 새로운 날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받아드시면 아마 막 지진이 일어날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었나? 그렇죠? 근데 제가 문제를 이따 해설하면서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문제의 거의 한 60% 이상은 기출된 문제들의 동형, 그러니까 형태를 거의 유사하게 가져오고 내용을 바꾼 형태의 그런 내용을 뒤바꾼 그런 동형의 문제고, 한 40% 정도는 기출된 것이 아니라 기출된 것과 좀 연관되어져 있는 다른 주제로 문제를 냈습니다. 선생님들 아마 보시면 재밌으실 거예요. 그렇죠? 7월부터는 항상 매주 재밌습니다. 어떤 문제를 또 재미있게 꼬아서 낼 것인가. 특별히 이제 그래서 문제풀이가 시작되면 사실 잠이 잘 안 와요. 어떻게 문제를 잘 내야 될까. 선생님들에게 아까 제가 출제 가능성이 있는 것, 실제 적중할 것들을 못 맞춘다고 하지만, 그런데도 출제의 입장에서, 이제 강의를 하는 입장에서 항상 원하는 게 뭐냐면 기도하는 거죠. 여기서 문제를 내는데 제발 좀 비슷한 문제 또는 관련된 문제가 나와서 우리 선생님들이 공부하시는데 이게 시간이 그냥 허비되는 게 아닌 정말 도움이 되는 문제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문제를 만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 문제를 만드는데 만드는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걸리더라고요. 그냥 이게 문제를 제가 강의를 한 지가 한 10년 좀 지나니까 이제까지 냈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문제 은행에서 가져오는 건 참 쉬워요. 왜냐면 그냥 가지고 오면 되잖아요. 가져오면 문제의 답안까지 다 있어요. 근데 그것을 전혀 다른 형태로 만들려고 하다 보면 참 이제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물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제가 강의를 하고 있고 강사를 하고 있고 선생님들에게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그거라고 생각하는데, 일부 문제들은 정말 좋다고 생각되는 건 제가 몇 년을 연속해서도 씁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를 통해서 확인할 부분들이 분명히 있으니까요. 하지만 가급적 이제 올해는 올해의 경향에 맞추어서 상당히 더 많이 좀 변화를 시키고 문제를 새롭게 좀 구성을 해갑니다. 그래서 가능한 동형 문제들은, 이른바 이제 기출 문제를 변형한 문제들은 최근 한 5년 사이의 문제들을 뒤바꿔서 냅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까지 임용이 시작된 지가 거의 20년이 지났잖아요. 그 전에도 물론 임용이 있었지만 최근에 이제 문제가 업데이트되기 시작한, 이제 교육과정 평가원의 문제가 업데이트된 건 15년이 됐어요. 그래서 2003년이죠. 2003년 자료부터 교육과정 평가원에 가면 모든 문제가 다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혹시라도 나는 지난 6월까지 기출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강의 시간에 제가 나누어 드리기도 하고 그에 관련된 해설도 드리기도 했지만 요즘 원판을 보고 싶다. 저는 영역별로 나눠 드린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예를 들면 2017년의 문제를 보고 싶다, 2016년의 문제를 보고 싶다, 이렇게 시험을 한번 봐보고 싶다면, 정말 모의고사를 이제 준비가 좀 됐든 안 됐든 연습을 해보고 싶다면 교육과정 평가원의 그 파일을 받으면 됩니다. 근데 혹 그것도 싫으시면 제가 오늘 중에 2017년부터 2003년까지의 그 시험 문제들을 카페에다 다 업로드를 할 겁니다. 그거 공개된 자료이기 때문에 해도 관계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올려드릴 테니까 선생님들께서 보시고 개별적으로 또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가지 팁은 우리가 6월까지 기출 분석을 하면서 강론을 보면서 계속해서 기출 문제라든가 또 관련된 강론과의 상관성들을 계속 봐왔지만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하셔서 다 머릿속에 기출문제들이 입력이 되셨죠? 라고 물어볼 때 눈빛들이 흔들리시면서 근데 그게 이제 지금부터 사실은 더 다져가야 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요. 저는 이렇게 하는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따로 사실 우리는 교재를 갖고 있지 않고 강론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기출문제가 물론 복사가 되거나 또는 잘라져서 책에다 이렇게 붙이시거나 또는 손으로 쓰신 분, 제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건 사실 기출문제 손으로 써보는 거예요. 문제가 이렇고 답은 이렇다 나름대로 써보는 건데 그런 것도 이제 좀 힘들거나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좋은 방법은 저는 7, 8, 9 강의를 할 때 아예 기출문제를 뽑아서 그냥 이렇게 파일 있죠. 클리어 파일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제가 문제를 만들 때 활용한 문제를 그냥 두고 그 문제를 보는 거예요. 선생님들은 여기 보시고 나서 이 문제와 연관돼서 제가 내드린 문제가 있으면 그걸 이제 한쪽 편에다 두면 실제 출제된 문제 그리고 모의고사에서 본 문제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는데 답은 뭐가 됐다. 이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는 클리어 파일은 저희 아들 거 뺏어왔는데 어떤 거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마 하시면 가장 좀 끝까지 버리지 않고 가져갈 수 있는 우리가 프린트 형태로 돼 있으면 많이 이제 분실을 하거나 소실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료가 무작정 막 수십 페이지 수백 페이지로 쌓여가는 건 그건 나중에 다 쓰레기로 버리게 돼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정말 끝까지 보실 것을 잡아가시고 그 다음 이제 답안과 관련돼서 이제 문제가 나가고 답이 나가잖아요. 근데 문제 답 이런 형태로 사실은 과거에 계속 구성을 해드렸는데 올해는 제가 포메이션을 좀 바꿔서 문제 답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문제와 연관된 해설은 아예 뒤쪽에다가 그 전체 지역사회 전체 요약본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책은 아니지만 페이지가 적지 않은 내용들이에요. 선생님들이 혹시나 정리를 원하시면 그걸 가지고 오늘은 이제 이미 한 회차가 지나가지만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대한 미리 좀 선행되는 학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강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강론을 읽어가는 게 사실 가장 좋고요. 강론이 없더라도 그러면 어떤 내용들이 지금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는지를 보시면서 특별히 출제하고 연관되어 있는 이제 문제가 전체 영역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다 문제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기출문제들을 보시면 나오는 또 특별히 다빈도로 출제되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다뤄드리고 그 내용들을 볼 수 있도록 해드릴 테니까 일단 문제를 먼저 푸시고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해설과 그 다음에 이제 방향을 제시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매주 어떻게 진행되냐면 오늘은 첫날이라서 OT를 좀 진행을 했고요. 앞으로는 매주 9시 반에 오시면 9시 반부터 11시 30분까지 우리 시험이 2교시 14문제가 90분이고 3교시 18문제가 90분입니다. 이렇게 풀어요. 그래서 사실은 작년에도 이 시간을 제가 거의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90분씩 드렸어요. 그래서 그 시간 안에 문제를 빨리 푸시는 분들이 많죠. 왜냐하면 문제를 답을 쓰다 보면 시간이 걸리지만 뭔지 모르겠다 이러면 시간이 남잖아요. 그러면 심지어는 거의 90분씩 90분을 300분이죠. 300분을 이렇게 멍하게 계시는 경우들도 있어서 정말 그게 고역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번 7, 8, 9 강의에서는 문풀 시간을 좀 줄이겠습니다. 2시간으로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눈으로 스캔을 먼저 하시고 원래는 이제 시간을 좀 지켜야 되지만 그리고 제가 문제를 시간 안에 그렇게 아주 풀고 남을 정도로 시간이 남을 정도로 문제를 드리진 않습니다. 근데 선생님들께서 나름 이제 전체 문제를 한번 쭉 스캔해 보시고 내가 이 꼭 풀어봐야 되겠다, 그렇죠? 좀 어렵다 생각되는 것을 더 시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쉬운 건 모르면 그건 답을 맞춰서 그냥 확인하면 되지만 꼭 좀 풀어봐야겠다, 서술을 해봐야겠다. 가능하면 모든 것을 다 그렇게 풀어가면 좋겠지만 그래서 9시 반부터 11시 반까지 다음 주부터는 계속해서 문제를 푸는 시간이고 11시 반부터 12시 30분까지 제가 1차 해설을 좀 일부 해설을 하고 나서 1시 30분까지는 점심시간을 갖고요. 점심시간은 줄이지 않습니다. 가급적 1시간에서 1시간 10분 정도 드리려고 하고요. 점심시간을 갖고 그 다음 1시 반부터 4시
16시 30분까지 해설을 진행하면 아마 충분하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사실 이제 과거에는 답안을 2교시, 3교시 우리가 작성을 하면 첨삭 내지는 피드백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근데 이제 인원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걸 전체를 다 하지 않고 2, 3교시 중에서 한 회차는 한 교시 것은 제가 첨삭을 하고, 첨삭이라기보다는 리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들 답안을 잘 쓰고 계신지 아닌지를 좀 확인하고, 그 다음 한 교시 차는 직강의 경우에는 선생님들 간에 좀 답안을 이렇게 서로 크로스해서 좀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물론 난 내 답안은 너무 정답이라서 절대 남에게 보여줄 수 없다, 이제 이렇지 않으시다면 서로 우리가 돕고 더 이제 좀 잘 하기 위해서 그렇게 좀 답안을 봤으면 좋겠고, 그렇다고 막 답안 봤는데 막 이건 틀린 거예요, 이건 잘못 썼어요, 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첨삭하면 기분이 나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는 하진 않더라도 가볍게 그냥 스크리닝 정도만 좀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요. 그래서 한 회씩 1회는 2교시를, 2회는 3교시를, 그렇죠? 이렇게 크로스해서 2교시, 3교시, 2교시, 3교시. 그러니까 제가 문제를 낸 것도 보시면 이제 그 회에, 그러니까 오늘 1회죠. 1회에 2교시, 3교시 중에 어떤 게 첨삭 내지는 리뷰를 하려고 낸 문제인가를 아마 아시게 될 거예요. 보시다 보면. 문제 난이도를 제가 좀 달리 해놨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가 되시죠? 어떻게 냈을까?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걸까? 막 이렇게. 근데 문제를 그렇게 풀어가면서, 해 가셨으면 좋겠고, 혹, 이렇게 했는데도 지금 2시간만, 문제풀이 시간은 2시간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문제풀이 모의고사 보는 시간입니다. 그렇죠? 문제풀이와 모의고사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문풀은 그냥 모의고사에 선행된 그런 이름이고요. 지금도 모의고사고 10월, 11월도 모의고사예요. 계속 이제 시험의 세팅을 똑같이 가져갑니다. 저는 그래서 명칭을 바꾸지 않아요. 그냥 문풀, 동영 모고, 나중에는 최종 모고 이런데 모고예요. 모의고사는 모의로 우리가 시험을 쳐보는 거잖아요. 선생님들이 그래서 시험장에 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연습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문제풀이를 하고 나서 들어가는데, 이제 막상 문제풀이를 딱 오늘 지금 시작하려고 하면 마음들이 어떠시죠? 두렵고 떨리시죠? 이게 안 하던 걸 하려면, 그리고 새로운 걸 하려면 힘듭니다. 미리 지금, 미리 이제 예방적 조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이거를 딱 문제를 받아들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걸 내가 지금 다 풀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다 풀 수 있을까? 한 문제 보고, 모르겠는데, 두 번째 문제, 모르겠는데, 세 번째까지 모르면 이제 좌절이 올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죠? 지금 다 좌절하실 분위기인데.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4번을 봐요? 4번도 모르겠다. 어떻게 하면 돼요? 책을 펴요. 시험장에서 책을 펴시면 부정행위로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문제 전체를 다 보시면서 하나라도 내가 공부했던 것과 연관해서 뭔가 쓸 수 있는 게 있는지를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 작업을 최소 30분 이상은 하셔야 돼요. 이거 정말 중요한데, 아무것도 못 쓰는 것 같아도요, 이게 시험장 세팅이라고 생각하시고 전체 문제를 보시면서 무엇이든 머릿속에서 쥐어 짠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생각을 끌어오는 거예요. 물론 제가 대전제를 하잖아요. 난 오늘 임용을 이제 공부를 시작하려고 한다. 이 경우에는 어떤 기억을 끌어오셔야 되냐면, 저 옛날에 학부 때, 대학 때 공부했던 그 기억을 끌어와서라도, 또는 상식적으로 풀어보는 선에서 내가 어떻게 답을 써야 될까, 이게 참 황당한 답을 쓸 것 같고, 왠지 이렇게 써가지고 답을 내면 리뷰하는 제가, 그렇죠, 첨삭하는 사람이 아주 웃겠다, 엄청 웃겠다, 비웃겠다, 이런 생각은 하시지 마시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선생님들 답을 어떻게 썼다고 해서 왜 답을 이렇게 쓰셨어요? 왜 이렇게밖에 못 쓰세요? 다시 써오세요? 이런 거 할까요? 안 하죠. 한다고 지금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를 오해하셨습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답을 써보시고, 그렇죠? 반드시 최소 30분 동안은 최선을 다해서 머리를 짜내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게 한번 경험이 되면 다음 주에는 뭘 하고 오게 될 가능성이 클까요? 공부를 하고 오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죠? 이미 선생님도 열심히 공부하시는 거 알지만 제가 더 자극과 도전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부를 하고 오게 될 가능성이 커지죠. 벌써 지난주에도 막 다음 주에 시험 범위가 어디냐고, 도대체 모의고사는 봐야 되는데 범위가 어디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많았어요. 그분들의 점수를 제가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누군지 모르는 익명성에 가려가지고 막 인강으로 물어보시고 막 이런 분들도 계셨는데, 네, 어떤 경우든지 간에 중요한 건 우리가 서로 자극이 되고 도전이 되고 열심히 해갈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절대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제가 늘 그 예를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7, 8, 9 모의고사에서 맨날 백지를 낸다. 백지,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백지는 안 내실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답을 계속 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들이 시험 보시고 문제에 대해서 잘 리뷰하고 복습이 이루어지면, 그렇죠? 그럼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들이 있어요. 선례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이제 두려워 떨지 마시고, 저는 원래 문제를 그리고 굉장히 고약하게 냅니다. 절대 쉽게 내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유가 있어요. 그 선생님들을 골려먹거나 이거 어렵지 막 이거 하는 거 아니고요. 제가 고속터미널에서 넘어졌던 얘기 해드렸죠. 그 다리가 아직도 아프거든요. 발이 까져가지고. 다친 건 제가 그냥 넘어졌다고만 얘기했지 다친 건 얘기를 안 했잖아요. 푹 파였어요. 뭐 이렇게 까서 보여드릴 수는 없고, 진짜 이제 파였거든요. 근데 그 상처가 아프기 때문에 절대 잊어버리지 못해요. 선생님들 지금 모의고사를 보는데 충격을 받잖아요. 충격받고 이 공부하던 거 다 덮고 나 이제 안 해 이러지만 않으면, 만약에 오늘 충격받은 것이 시험장에서 비슷하게 문제가 나오거나 관련된 영역이 나오잖아요. 반드시 맞추게 돼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모의고사 문제가 쉬우면 기분 나빠하셔야 돼요. 뭐 이렇게 쉬워? 내가 안 해도 풀겠네 뭐 이런 거. 저한테 따지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그 다음 주에 칼을 갈고 다시 문제를 또, 그게 이제 선순환이 되면, 서로 이게 공격하는 게 아니고요. 서로 선순환이 되면, 선생님들이 이 시험에 대비하시는데 훨씬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첫날이라 조금만 더 얘기를 하는데, 7, 8, 9 강의는, 뭘 하는 거냐면 7, 8, 9 모의고사를 잘 보기 위한 강의가 아니고요. 7, 8, 9를 잘 지내면 잘 모의고사를 풀고 문제에 대한 해결력을 키우고, 그리고 내가 강론에서 부족했던 것을 더 좀 이렇게 메꿔가면서 보충을 하고 나면 10월, 11월 달에 넘어가서 실제 이제 모의고사를 볼 때 자신감이 더 넘쳐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실전에 대한 이제 가능성, 실전에서 출제되면 내가 맞출 가능성이 높아지겠구나, 이런 이제 기대를 해가면서 가는 겁니다. 백지를 내는데 어떻게 그게 될까요? 이런 생각 하시지 말고, 그렇죠? 못 쓰거나 좀 어려우면 그거만큼 더 이전보다는 배가해서 공부를 하시고 열심히 해 가시면 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저는 인생에서 충격적인 일이 사실 지난주에 있었어요. 제가 대학부터 대학원 모든 과정을 통틀어서 학점이 아무리 나빠도 F를 받은 적이 없거든요. 근데 F를 받았어요. 제가 공부를 하는 게 있는데 F를 주시더라고요. 이제 뭘 하냐면 제가 뭘 하고 있는지 아시잖아요. 강의도 하지만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이제 구약을 공부하는데 영어 과정으로 하는 것이라 영어로 페이퍼를 써내는데요. 제가 이전에 썼던 것을 이제 일부 좀 활용해서 다시 썼거든요. 그게 이제 자기 표절에 걸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 거 쓴 게 아니라 제 거를 일부 다시 100% 다 쓴 것도 아니고 일부를 썼는데 교수님이 F를 주셨더라고요. 그 F를 받으면 충격적인 게, 심각한 게 뭐냐면 과정을 끝내지를 못해요. 그 과목이 다시 열리는 게 1년 후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도 사정을 한 적이 없는데 학점 가지고 제가 사정을 받아본 적은 있죠. 교수님 학점을 올려주세요. 근데 제가 처음으로 메일을 썼어요. 교수님 제가 받을만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리페어할 수 있는,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랬더니 교수님이 이러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우리 학교에서는 절대 이걸 굽힐 수가 없다. 넌 기다려야 된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완전 쇼크를 먹고, 내 인생에 F가 드디어 권총을 찼다. 이러면서 F가 나왔구나. 근데 그러면서 막 이제 완전 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F를 맞을만 하구나. 예, 그 사소한 실수도 하면 안 되겠구나. 이걸 학점을 받고 못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예, 그 글쓰기에 있어서의 기본이 지금 안 돼 있구나. 그래서 그 하루 동안은 좀 이제 충격을 받았지만 다시 이제 원상태로 돌아오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선생님들, 우리 공부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생각이 나면서 예, 정말 0점 몇 점 차이로 작년에 떨어지신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아예 점수 차이가 많이 나면 그건 뭐 내가 좀 모자랐구나, 공부가 덜 됐구나 하지만 이건 도대체 말도 안 되는 그런 것으로 떨어지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괜히 또 지난 기억을 돌이켜서 막 트라우마를 지금 안 그래도 지금 문제 풀려고 지금 긴장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게 오히려 독이 아니라 약이 돼서 내가 더 지금 공부를 해나가는데 이전에 그런 실수들이 다 좀 커버되고 최대한 더 열심히 잘할 수 있어야겠다, 이제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 동기부여도 될 수 있고 그걸 이제 만약에 오늘 지금 공부하는 초시에 해당되는 선생님들이시라면 실전 경험이 없지만 지금 모의고사를 최대한 실전의 그런 경험으로 활용하셔서, 물론 제가 출제자는 아니지만 그죠, 출제자를 대리해서 비슷하게라도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으니까 선생님들이 그런 경험 삼아서 지금 이 시간을 쓰시면 아마 실전에서 그런 문제들을 좀 커버하고 더 좋은 점수를 얻으실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잠깐 휴식하고 한 5분만 쉬시고요. 바로 모의고사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휴식하시겠습니다. 5분만 쉬시고.